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목중학교, 목동에 있는 신목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장지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AI를 활용해서 체육 수업을 하는 거를 되게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AI 융합대학원에도 진학을 해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항상 수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평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평가를 기록해야 되고 입력해야 되고, 그거는 언제든 매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저는 먼저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체육 수업 준비할 때는 이 AI를 활용을 해서 엑셀을 만들어 놓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GPT 많이 사용하셨죠? 앞 시간에. 그래서 저는 GPT를 만들어서 GPT를 활용해서 엑셀을 만들어 놓는데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일단 쉽습니다. GPT 들어가서 여기 선이 있어서 요 네 문장을 가지고 저는 만들어요. 엑셀에서 저의 평가 기록이죠. N개면은 옆셀에 N개 적으로 하는 이거를 그 다음에 컨트롤 C9에서 몇 개 해서 기록하는 수식 알려줘요. 하면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딱 이 문장만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제가 지금 심심해서 GPT로 합스 기록해주는 걸 그냥 심심해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농구 자유투를 하는데요. 자유투가 5개 들어가면은 30점 만점, 4개 들어가면은 뭐 27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만약에 세웠어요. 그러면은 5개면 옆셀에 30점, 4개면 뭐 27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지정을 하셔서 2개에 24점, 2개면 뭐 옆셀에 뭐 15점 에서 으로 판단하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엑셀 수식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 넣으면은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볼 때 패드를 그 엑셀 패드에 넣어서 들고 나가시면은 바로바로 학생들의 기록을 여기에 몇 개 넣었다 입력하면 바로 점수가 수치화가 되잖아요. 몇 점인지 저희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그럼 그거를 컨트롤 CV 하셔서 나이스에 넣으시면은 좀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의 엑셀을 만들어서 저와 동학년 선생님들에게 다 드리는데요. 만드는 시간은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을. 대신에 이걸 해놓으면은 평가하고 하는 업무 시간이 조금 빨라지겠죠. 많이.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항상 시작한다는 걸 저는 학기 초반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저는 이번 사례를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말씀드릴 거를. 그래서 첫 번째는 농구고요. 두 번째는 치어리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농구 수업을 AI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저의 별명은 훈장님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했거든요. 훈남 장지우 선생님이랑 훈장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훈장님과 함께하는 체육수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니고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할 때에 매번 다른 선생님들께서나 또 처음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께서 체육이 왜 AI가 필요해? 체육에서 AI 디지털 갖고 뭐해? 체육은? 이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저 스스로도 이거를 왜 하는지도 의문을 많이 가졌고요. 했는데 수업을 하고 싶은 학생과 수업을 하기 싫은 학생은 체육이 나눠져 있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서 선생님 체육 시간만 기다려야 하는 학생과 반대로 여학생들 책을 들고 나오죠. 아니면 나오면서 배를 붙잡고 나오죠. 그리고 그늘로 가서 앉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있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조금 아이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 수업을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체육 시간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해주려면은 뭘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저에게 부족한 거는 총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인데 아이들은 많아요. 그쵸? 그리고 피드백을 우리 체육은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공간이 부족해요. 그쵸? 공간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학교는 체육교사가 8명입니다. 학생 수가 1,500 정도 되고요. 16반까지 있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년에 16반까지 있어서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진짜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공간에서 진도가 하루라도 밀리면은 평가할 때 차질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입원을 못했어요. 수행평가를 봐야 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 3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AI 수업을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AI와 함께를 하면서 나는 이 AI에게 무슨 역할을 맡겨야 할까? 뭘 해줬으면 얘한테 내가 뭘 원하는가 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 보조교사의 역할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나 대신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판단을 좀 부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농구 수행평가를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농구 수행평가는 제가 설계를 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는 목차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때 처음 제가 수업을 할 때의 환경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했고요. 활용 교구는 아이패드와 전자칠판 그리고 농구 일반 용기구를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으로 교내 와이파이들이 센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디지털 이 와이파이가 필요 없는 환경에서 하고 싶어서 제가 이 패드를 사용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고 체육관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끊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인터넷 안 돼요, 끊겨요, 저는 되고 쟤는 안 됐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세팅만 해놓으면은,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인터넷 환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패드를 준비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이패드를 충전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플을 깔아 놓고 싶었는데 깔아 놓진 못했고, 이따가 한 번씩 보시면서 어플 한번 까셔서 이게 이거구나 한 번씩 만져보실 수 있게 제가 여기 준비는 해놔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은 15주차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농구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한 종목만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면 기능적인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때는 아이들이 뭐라도 하나 똑바로 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종목 하나라도. 자신 있게 농구라는 것만큼은 한번 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도 저도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15주차 동안 농구 하나만 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 체험은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윤리라는 걸 먼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희 스마트 건강교실을 제가 구축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마트 허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놓고요. 문을 열고 실에 들어가면은 어서오세요 1학년 16반 학생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럼 앉아서 있다가 카메라 같은 것도 조금 설치를 해놨고요. 저 수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학생이 있으면 스피커에서 누구야 왜 일어나니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방송이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닌 다른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행동을 분석하고 하는 거에 긍정적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수업을 먼저 했고요. 이제 2에서 3주차 6시간 동안 농구 이론을 가르치고 농구 이론 수행평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구 드리블, 슛과 드리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팀별 전략을 수립하고 농구 경기까지 이렇게 큰 틀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점수는 총 이론 30, 드리블 30, 슛 30, 그리고 경기 기능 평가 10에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을 해서 당시 수행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희가 한 종목이라도 확실히 하면서 농구를 한 이유는 주변 지역사회에 저희가 농구 골대가 많습니다. 목동에 공원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희 학교의 학생들은 이 수업을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남학생, 여학생 구분하지 않고 이 시간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계속 가서 농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이 농구라는 종목만큼은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좀 운동에 관심 없던 학생들, 여학생들이 뭐 아버지나 혹은 또 남자 친구들이나 같이 농구를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수업을 듣고. 왜인지는 이제 점점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활용에 적절한 것을 조금 선택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학교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금 이렇게 촘촘하게 더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따가 소개해드릴 홈코트라는 농구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평가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론 평가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는 대로 강의식 수업과 영상 자료, 특히 농구는 파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파울 사례들을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파울 사례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동기유발하면서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면은 장점이 채점 시간과 기록 시간이 단축됩니다.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보고 나서 바로 클릭을 하면은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가 나오고 교사들에게는 엑셀로 바로 점수화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나이스에 올려서 점수화 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강의식 수업 평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드래프트를 할 거라는 전체적인 틀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에 이것도 활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강의식 수업을 했어도 집중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드래프트에 내 점수화도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심판도 해야 되고 코치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니까 룰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6시간 할 거고요. 6시간 차에 시험을 볼 겁니다. 날씨가 그때는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8월달에 계약하자마자 이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밖에보다 지금 이론 평가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합리적인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이렇게 이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야외로 나가서 개인 기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홈코트라는 화면은 실제 화면이고요. 이게 여기가 슛 했던 화면이고요. 이게 드리블 했던 화면입니다. 슛을 하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도를 한 횟수와 성공한 횟수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홈코트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코트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빨간 점으로 되어 있던 게 여기에서 보통 시도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골밑슛을 수행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서만 계속 슛을 하는 거고 이따 영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슛해서 여기지만 수행평가는 골밑슛을 받지만 기능 연습을 할 때는 아이들이 여기 사방에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학생은 여기에서 던졌을 때 더 잘 들어갑니다라는 걸 얘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의 궤적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좀 더 높게 던져야 된다. 혹은 너는 게임을 할 때 여기서 잘 들어가니 이걸 너가 인지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많이 슛을 넣어라 라는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 이 학생은 왜 서 있냐면 저의 역할을 이 친구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면서 피드백을 계속 주고 했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개인이 학생들이 드리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데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촘촘하게 할 수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교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게 뭐냐면, 수행을 하면요, 이 수행하는 게 30초 정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운받았다가 아이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립니다. 혹은 저한테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걸 피드백을 달아주고요, 아이들이 피드백을 단 걸 가지고 본인 걸 또 수정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최종 평가는 어떻게 받냐면, 이 기록과 이 기록 최대한 잘 된 거 제출하는 게 수행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 시간 가서 본인의 기록을 계속 달성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고요. 저는 그동안 뭐냐, 이제 요즘에 많이 말하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더 보통 체육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나 소외된 학생들에게 도와다니면서 좀 이렇게 더 하이터치를 하고, 더 래퍼 영상도 하고, 피드백을 당연히 더 많이 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 먼저 인공지능 기록을 활용해서 이 두 가지 평가를 병렬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농구 골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농구 골대 하는 동안 한쪽에서 앉아있거나 쉬는 게 아니라 드리블을 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가서 또 슛하고, 또 자기 차례 할 때는 드리블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수행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와서 선생님 오늘 그때 기록 넘어보려고요 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앉아있거나 쉬는 학생들이 매우 적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이 바로 옆이 이 공간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패드를 세워놓고 농구를 계속 드리블을 하면서 하는 모습이고요. 패드는 3인 하나 정도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1인 1 줘봤는데 힘들어서 못해요. 드리블 계속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3인 하나 정도 주고 앉아서 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수업이 운영되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패드를 들고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너 아까 영상 보니 이거를 고쳐야 된다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드래프트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학생들의 특성을 찾아주는 것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알아서 조금 학생들의 특성들을 알려주고, 저 또한 학생들의 기록을 보면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를 기초적인 거를 알 수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활용할 게 뭐가 있을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타인 앞에서 수행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저희가 보통 수행 평가를 할 때는 다 앉아있고 한 명씩 나가서 볼대 앞에 저희가 서 있고 한 명씩 와서 준비 시작 하면은 슛을 하죠. 근데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누군가 앞에 선생님 저 쳐다보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애들이 쳐다보지 않게 뒤돌아있게 해주면 안 돼요? 이 말 저희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그 수행평가 보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거를 계속 여기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들 앞에서 타인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다는 생각도 없어서 아이들끼리 만족스럽게 수업을 했다고 참여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자동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어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했던 화면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초록색 점을 반대손으로 할 때마다 점수가 오르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수행을 실제로 보는 모습입니다. 이 점도 어떻게 되냐면요. 내 공이 내 몸 안에서 우리 실린더 안에서 드리블을 하게 되면은 이 좀 더 밝은 공이 나옵니다. 10점짜리 공이 나오고요.
만약 내 몸 사이드에서 하면은 한 5점짜리, 1점짜리, 이렇게 6점, 12점 다르죠? 어디에서 드리블을 하냐에 따라서 드리블을 더 정확히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 몸 안에서 드리블을 하려고 점점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력이 점점 많이 좋아집니다. 되게 재밌는 수업이었고요. 이따가 한 번씩 틀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기록을 저는 수집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아까 슛, 드리블에 대한 것들을 먼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팝스는 매년 측정을 하잖아요. 이게 2학기 수업이었기 때문에 1학기 때 팝스에 수행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팝스에는 키 몸무게도 있고요. 농구에 필요한 제자리 멀리뛰기나 순발력이나 아이들이 심폐지구력 중요하잖아요. 그 기록도 이미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드래프트에 이런 기록을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서전트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 측정은 아이들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봐, 한번 뛰어봐 라는 식으로 해서 얼마나 뛰는지는 금방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했고요. 이 서전트 측정기 이렇게 서서 점프해서 탁 치면은 몇 센치인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그 해외 배송으로 제가 학교 예산을 주문을 했고요. 몇만 원 안 했어요. 3만 원인가? 근데 그 3만 원짜리 써서 서전트를 측정해서 결과가 되게 괜찮게 나와서 3만 원이 아깝지 않은 그런 거였고요. 요 화면은 뭐냐면 오늘 혹시나 사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오렌지3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렌지3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회귀 분석을 해주는 건데요. 회귀 분석이 뭐냐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전트나 키 몸무게, 셔틀런 개수, 심폐지구력, 그리고 아까 측정한 우리 슛, 드리블, 그리고 이론 평가의 기록들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회로도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읽어서 이 학생은 어떤 포지션에 적합합니다 를 얘가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이걸 다 분석해서 본인들에게 적합한 포지션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하면서 학생들한테 장점을 찾아주는 그런 수업을 했고요. 아이들이 본인들의 수치를 아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의 아이들은 도파민에 미쳐 있잖아요. 그렇죠? 짧은 콘텐츠와 도파민에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기록을 안 거를 찍어요. 핸드폰은 없지만 디벗이 있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다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나는 오늘부터 포인트 갔어. 역시 농구는 센터지.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 저 센터인데 뭘 해야 돼요? 라는 관심도 더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 거를 분류를 해주고요. 분류를 한 다음에 본인들 거를 알아가는 수업을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만 또 이 수업을 저는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수학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요거를 강의 나가서 말씀드리려면은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길고 복잡한 거를 요렇게 한 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GPT한테 나 요런 거 하고 싶어요. 이 오렌지3라는 프로그램 할 거고요. 파이썬 스크립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런 거 해주세요. 하니까 이게 하나로 짱 하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아이들과 요런 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요런 식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요 결과물은 좀 이따가 제가 엑셀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 결과물에 본인들의 이렇게 슈팅가드 기록들이 다 수치화가 되어 나와 있고요. 수업 시간에 가장 잘하는 그 포지션마다 가장 잘하는 4명의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을 팀장으로 해서 아이들이 와서 실제로 드래프트를 하게 시켰습니다. 나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치화를 다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익명으로 이걸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팀을 짤 때에
쟤는 운동을 잘하니까 쟤 데려가면 무조건 이겨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깨고 수치화만 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농구 수치화를 먼저 시켜준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니까 선입견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원래 소외되거나 적극적이지 못했던 학생들도 농구를 열심히 본인이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난 나타났네? 나는 이게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트레이드를 이거를 하면서, 드래프트를 하면서 로컬 룰을 하나를 했는데요. 뭐냐면 여학생은 점수 2배. 요거 하나만 했어요. 왜냐면 남학생, 여학생이 좀 섞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했고 나머지는 실제 농구와 같이 했습니다. 근데도 엄청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엑셀을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수치화가 됐고요. 실제로 사용한 거는 요 엑셀입니다. 요 엑셀이고요. 아이들 나와서 실제로 진짜 사용했던 엑셀이고요. 나와서 제가 만약에 BTU면요 이렇게 눌러가면 여기가 터치가 안 되네요. 지금 저희 학교는 터치가 되는데 뭘까요? 혹시 이 화이트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건 처음 써봐가지고. 다시 됐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저희 학교는 그 터치가 가능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제가 스크롤로 보여드릴게요.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개인 능력치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센터에 이 학생이면 이렇게 이 학생 그래서 수치를 보면서 선생님 저 센터 27번 뽑을래요. 그러면은 센터 27번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나와서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고요. 드래프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실제로 드래프트를 하면서 내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드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아이들의 기록을 다 넣었는데요. 이것도 GPT한테 물어보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넣은 기록들은요. 이건 이름이고요. 너무 많은 수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팔각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이상을 하면은 아이들이 복잡해서 잘 못 봐요. 그래서 8개 정도만 있고요. 실제 수행평가에 썼던 농구 규칙 처음에 넣고요. 그 다음에 농구 슛, 저희 수행평가에 썼던 거, 그 다음에 드리블, 수행평가 했던 거였고요. 윙스팬, 농구에는 윙스팬이 되게 중요해서 팔끝부터 팔끝까지 길입니다. 줄자로 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전트, 그리고 키 심폐지구력은 우리 팝스에서 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안 넣어놨는데요. 디펜스라는 걸 또 하나 했습니다. 디펜스 수치는 뭘로 했냐면요. 아이들 몸무게로 넣었습니다. 왜냐면 체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근데 디펜스가 뭐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너네의 그 수치를 선생님이 분석해 놓은 거야 라고는 말을 했지만 상처받을까봐 말을 했지만 몸무게 수치로 아이들을 해서 해놨고요. 옆에는 이 값들이 어떤 평균 점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GPT가 만들어줬어요. 얘한테 부탁을 하면은 이런 식의 것들을 넣어서만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이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해주고요.
가지고 실제 수행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다음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트레이드 된 팀을 가지고 GPT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팀은 가드가 3명인데 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돼 이기려면? 하고 실제로 물어보더라. 이거는 제가 유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자꾸 AI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저희도 물어보면 안 돼요? 라고 딱 1시간용이었어요. 비가 와서 그날 하는데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해서 본인들끼리 팀 전략 이런 식으로 짜더라고요. 전략 짜는 시간 중에. 그래서 이것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선생님 잠깐 캡처 좀 할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되게 이 학생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의 수치가 있으니.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것도 나의 하나의 또 배울 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성사를 하게 되면서 또 뭐가 좋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성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 설계 목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농구에 대한 관심도가 진짜 높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농구의 이론 아예 몰랐던 학생들이 이론부터 시작해서 게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한 학기 동안 하다 보니까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된 학생과 학습된 무기력이 빠져있는 학생들이 참여도가 진짜 많이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농구를 하면서 이 수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AI가 해주고 저는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하이터치를 해주고 하이터치를 한다는 게 이제 조금 더 응원을 해준다든지 제가 또 피드백을 더 많이 해준다든지 저에게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이랑 좀 더 이렇게 관계를 형성을 하고 특히나 참여를 평소에 못했던 학생들에게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물어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범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소외된 학생과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농구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양천구에 있는 농구 일반 동호회에서 좀 나와서 뛰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서 막 농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팀 회장님께서 옆에 신목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신목중학교에 계시냐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 학부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 선생님 혹시 작년에 농구 이거 가르치신 분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진짜 좋아하겠다, 농구를. 그래서 농구를 좋아하는 아빠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붙였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설계 목적 측면에서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기능 활용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평가에서 시간이 매우 단축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기능 평가에서는 공간 활용이 정말 극대화였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작은 공간에 48학급이 농구를 저희는 농구를 하지만 다른 학년들은 또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해야 돼서 공간 활용이 필요했는데 너무 극대화가 돼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선생님 얘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자꾸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더 많이 좋은 수업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평가를 이제 마지막을 하는데요. 이거는 10점만 줬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과열이 되는 거는 또 그래서 10점만 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원의 장점을 알고 아까 봤듯이 그렇게 GPT도 물어보고 서로 농구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면서 이 학생을 우리 팀이니까 꼭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소외된 학생들도 그래 그럼 나도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성공을 했을 때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는 걸 저는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소외된 학생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했냐면요. 얘가 잘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찾아줬잖아요.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야, 너는 골밑슛 잘하니까 거기 서 있기만 해. 그래서 남학생들이랑 잘하는 학생들, 여학생들을 구하면서 패스를 막 돌리다가 걔한테 몰아주는 걔는 거기서 슛만 넣고
근데 슛만 성공해도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많이들 다 경험이 있으셨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학생들, 잘 못했던 학생들이 와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다 보니 되게 참여도가 증가됐던 수업입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거를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먼저 봤을 때 학생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 이런 종목이 이 학생한테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까 포지션을 분류를 해줬듯이 그걸 좀 확장을 해서 거기에 포지션 대신 스포츠를 넣고 그렇게 하면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거를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고 다른 학교에 연수를 다녀보니까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비 알고 계시죠? 아이비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였는데요. 학교에 한 반의 학생들이 되게 작은 학교였어요. 8명? 한 1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에 수행평가가 한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들이 종목을 정해서 본인들에 맞는 기준, 종목마다의 기준을 달성하는 게 수행평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면 딱 이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에 맞는 스포츠를 찾아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평생 체육을 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에서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니 너는 이 기능을 살리는 게 이 종목을 하는데 좋을 거다라고 추천을 주면서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면에서는 제가 이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이 바스켓볼 스테이키퍼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됐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아이들이 파울을 하거나 그런 걸 서로 1대1 매칭을 해서 그냥 적어주고 수치화 해주는 건데요. 그런 것도 좀 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경기에서도 조금 더 매너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다음에 하면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또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이게 기록이 되니까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반대로 타인 걸 적어주면서 타인의 수행에 대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기 피드백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생각해 보면서 농구 말고도 축구나 다른 종목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이 강의를 다니면서 하시는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엑셀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드릴 수 있죠 하고 드렸거든요. 많이. 근데 실제로 이번 학기에 축구에 이 엑셀을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넷볼에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축구나 넷볼 전부 다 포지션이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할 때 이걸 실제로 활용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고 연말에 만나서 그 결과를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목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에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부족한 부분도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체력 학생들한테 너는 이게 부족하니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우리 학교에는 아이패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학교에는 아이패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정보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아이패드를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저도 거기에서 대여받아서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교사들은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이런 관련된 수업에 좀 한 번씩은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에 들어가셔서 기기를 대여를 하시면은 수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한 거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을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면서 한 번씩 홈코트에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패드가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패드 하시면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미리 진짜 설치를 해놓고 싶었는데 충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여기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와이파이도 안 되네요. 와이파이 저희 비밀번호 아시죠? 여기 네. 그걸 연결해서 들어가셔서 홈코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홈코트 한 번씩 들어가시면 보시면 농구와 관련된 것 외에도 다양한 거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기초 체력을 아이들이 높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비 오는 날 교실에서 이 패드를 앞에 여기 틀에 세워놓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되게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내에 이 패드 내에 네모 박스가 나옵니다. 그럼 자기 몸을 그 네모 박스 안에 넣어야 돼요. 네모 박스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저는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플 다운받으려면 네. 여기 애플아이디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요. 이건 제게 아니라서 저기서 준비를 해주시거라. 네. 조금 이따가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따가 여유 시간 있으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노부사님. 구체적인 평가 계획표를 좀. 평가 계획표요? 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개인 컴퓨터라 제가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평가 계획 말고 애들한테 공지된. 네. 지금 무슨 앱이 필요하실까요? 홈코트 말이에요. 네.